네, 이번 시간에는 간호 서비스 마케팅, 우리가 간호 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호 서비스 마케팅 이렇게 제목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간호 우리가 서비스, 간호는 서비스잖아요. 그 상품이 아니라. 그래서 마케팅이 원래 상품 시장에서 시작된 그 경영 개념인데 서비스 조직에 우리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간호 서비스 마케팅 이렇게 제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거의 수년간 빠지지 않고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는데 먼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문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가 미리 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주로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일단 시험 문제 나와요. 우리가 병원에서도 과거에는 마케팅이라는 것이 제품 기업에서는 많이 활용됐지, 제품 시장에서 많이 썼지만 서비스를 다루는 그 조직, 특히 병원 조직에서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병원 조직도 마케팅을 하는 사람도 다 있고요. 마케팅의 개념이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간호 서비스도 마케팅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 제품 시장에서 시작한 이 마케팅이라는 개념, 마케팅 개념이 우리가 과거에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개념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단 첫 번째로 예측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라는 게 있거든요. 판매, 세일이라는 게 있죠. 이 마케팅과 판매, 세일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서 문제 많이 나옵니다. 마케팅 개념. 그래서 요거 비교하면서 우리 교재는 뭐 비교한 내용이 없지만은 어쨌든 마케팅과 판매라는 개념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케팅의 개념을 일단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다뤄지냐면 마케팅이라는 것이 제품 시장에서 우리가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는 곳하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곳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많이 다뤄집니다. 서비스. 뭐하고 다르다는 거냐면 결국은 제품하고 우리 상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품하고 다른 서비스의 특징, 이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묻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간호 서비스 마케팅은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품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하고 마케팅을 합치면은 뭐가 되겠어요? 서비스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결국 간호 조직에서는 서비스를 마케팅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마케팅한다는 것이 우리가 제품을 마케팅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마케팅한다는 것이 제품 마케팅하고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결국은 문제에서 뭘 많이 묻냐면 제품을 마케팅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마케팅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마케팅 안에 간호를 붙잖아요. 그러면은 서비스를 다루는 곳 중에서도 간호 서비스를 다루는 간호 조직에서의 마케팅을 다루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간호 우리가 서비스를 마케팅할 때 간호 서비스 마케팅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가? 요 과정에 대한 것. 우리가 간호 서비스 마케팅 할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가 요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우리가 이게 뭐 공식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문제를 쭉 파악해 보건데 마케팅의 개념을 묻는 문제, 그다음에 서비스의 특징을 묻는 문제, 서비스하고 마케팅하고 합치면 서비스 마케팅이 되는 거잖아요. 제품보다 훨씬 마케팅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마케팅의 특징,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간호 과정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간호 서비스 마케팅 과정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요구에 관한 문제라고 결국은 보시면 돼요.
예, 결국 보시면 되는데, 예, 먼저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도록 마케팅의 개념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에 우리가 마케팅의 정의와 개념, 그다음에 개념, 마케팅의 목표, 간호에서의 서비스 마케팅의 필요성 해서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뭐를 짚고 넘어가시면 되냐면, 이 부분에서는 마케팅하고 판매에서 좀 차이점, 요 마케팅의 개념을 좀 이해를 돕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의 개념이 있고요. 우리 빈 공간에다 어디다 쓰세요.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판매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이 판매라는 개념이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마케팅 개념을 시험 문제에서 묻는데 얘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 빈 공간에다가 메모해 두시자면은,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판매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요거는 우리가 판매라는 개념은 우리가 조직 내부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부지향.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내부에서 내부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용어면서 우리가 누구의 필요 욕구를 많이 강조하냐면 판매자예요. 판매자. 여러분들 병원으로 따지자면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서비스를 미리 계획해서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판매해서 판매자의 욕구, 필요를 충족하려고 하는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의 욕구, 필요를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근데 오늘날에서는 병원에서도 요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됐거든요. 요거는 판매하고 좀 다른 점이 우리가 내부지향적이 아니라 외부지향적, 외부지향적인 개념이면서 외부지향적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지향적이 아니라 요거는 소비자지향적인 개념이에요. 시장지향적인 개념입니다. 예,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지향, 시장지향이면서 판매자가 아니라, 즉 공급자가 아니라 우리가 소비자예요. 소비자. 병원으로 따지자면은 환자인 거죠. 환자의 필요나 욕구, 이런 것들을 이걸 강조한다는 것이 우리가 마케팅의 특징이에요. 결국은 과거에서는 제공자 중심의 판매라는 개념을 많이 썼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소비자의 필요 욕구, 이런 걸 충족시키는 개념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마케팅의 개념이 도입됐다는 거죠. 우리 병원에서도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마케팅의 개념은 이걸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아마 문제가 나왔을 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마케팅의 개념을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핵심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서비스는 뭐하고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제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조직 같은 경우, 의료 조직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비스가 제품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 서비스의 특징을 일단 묻겠죠.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서비스의 특징이 문제로 나오면 제품하고 다르다는 거를 강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재 순서하고는 조금 관계없이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동그라미 6번을 먼저 보세요. 예, 6번 의료 서비스로서의 특징 및 처리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의 서비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가 이 제품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특징을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6번에 의료 서비스의 특성 및 처리 이 부분으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요 서비스는 제품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가 우리의 형태가 없다는 거죠. 제품은 형태가 있지만은 서비스는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마케팅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형성의 형태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를 마케팅할 때는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형태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든 소비자가 우리가 형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무형성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멸 가능성의 특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소멸 가능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품은 생산해서 어디에 쭉 쌓아놨다가 수요가 많을 때 풀면 되겠죠. 그런데 서비스라는 것은 생산해서 어디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소비하고 이런 게 아니죠. 생산하면서 바로 소비자가 소모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멸 가능성이 있다. 생산하면서 바로 소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소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가 있고 여러분들 응급실이다. 그러면은 어떤 데 환자가 막 몰려왔다가 어떤 시간은 또 아무도 없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를 미리 생산해서 저장했다가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면 많을 때라던가 적을 때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멸 가능성의 특징이 있다는 게 다르다. 즉 재고로 형태로 보관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수요 공급에 대해서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무형성이었었고 소멸 가능성.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의 동시성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동시성.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바로 소비되잖아요. 동시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시성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생산과 소비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분리성 이렇게도 나옵니다. 분리성이라고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은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간호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은 생산하면서 바로 소비가 되는 동시성, 동시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생산자, 소비자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자도 생산품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 시장보다는 요 서비스를 다루는 시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자도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생산자에 대한 관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사에 대한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도 서비스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과정에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시장 같은 경우,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 간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 소비자를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를 참여시켜야 돼요. 그래서 간호 서비스 제공할 때 환자나 가족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하고는 다르게 동시적으로 비분리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자도 중요하고 소비자도 많은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이질성 이렇게 나와도 맞고요. 이질성이라고 나와도 맞고 또 뭐라고 그래도 맞냐면 가변성 그래도 맞아요. 가변성. 우리가 서비스라는 것은 제품하고는 다르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제공하더라도 늘 똑같지 않아요. 서비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서비스는 제공할 때마다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가 가변성.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거죠. 이질성. 그래서 간호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품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을 일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뭘 들 수 있냐면 우리가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업무 표준이라는 걸 설정하죠. 우리가 간호할 때 어떤 환경에서 해야 되고 어떤 절차로 해야 되고 뭐 어떤 결과가 와야 되고 이런 표준을 설정하는데 표준을 설정하는 거는 이질성이라던가 가변성에 대한 대책이라고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요 얘기 문제 너무나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는 것. 첫 번째가 무형성. 유형성이 아니라 무형성,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 하는데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태가 보이도록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줘야 되고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소멸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생산하면서 바로 소비된다는 거예요.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때 적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응급실 환자가 많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늘 상주해 있는 게 아니라 많을 때를 대비해서 콜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콜에서 그 수요가 많을 때는 그 근무표를 좀 신축성 있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일종의 소멸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동시성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생산자 관리도 중요하고 소비자도 많이 참여시켜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라는 것은 변할 수 있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징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 서비스 특징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가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가 제품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요거 살펴봤는데 서비스의 특징 위주로 제품 위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비스 위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서비스가 갖고 있는 특징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하고 마케팅을 합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서비스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서비스 마케팅.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서비스를 마케팅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것이 제품을 마케팅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마케팅은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고, 어려운데요. 근데 이 서비스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우리가 전략은, 요 제품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전략을 그대로 요 서비스 마케팅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이 제품 마케팅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전통적인 마케팅 활동이 4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생산해서 필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이 마케팅 활동할 때 사용되는 전략, 제품 시장에서 사용되던 마케팅 전략이 우리가 전통적인 그 제품 마케팅 전략이 4P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서비스 마케팅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서 쓰는 4P 전략이 우리가 뭐냐면 그 맨 끝에 소개하고 있죠. 그죠? 4P 전략이 우리가 제품이 있겠고요. 그죠? 제품, 프로덕트가 있겠고 우리가 제품이 있겠고요. 제품이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프라이스, 가격이 있겠고요. 가격으로 전략할 수도 있고 제품으로 전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플레이스, 유통 또는 유통 경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유통 경로 전략이 있고요. 유통 경로를 통해서 공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모션, 촉진이 있죠. 촉진 전략. 이렇게 4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 마케팅 할 때 사용되는 전통적인 4P 전략이 제품, 가격, 유통 경로, 촉진이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마케팅에서도 이 제품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은 이 서비스 마케팅에서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서비스 마케팅에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제품 시장에서는 요 제품은 제품이고, 요 가격은 제품의 가격일 거고, 유통 경로는 제품이 이렇게 판매되는 통로, 수단을 얘기하는 거고, 촉진은 많이 알리는 거잖아요.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런 거죠. 이거를 그대로 서비스 마케팅에 적용했을 때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거,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거, 유통 경로로 볼 수 있는 거, 촉진으로 볼 수 있는 거, 뭐를 어디다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디다가 이렇게 메모해 두시자면, 여러분들 서비스 마케팅에다가 요 4P 전략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랬을 때 서비스 마케팅에서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서비스겠죠. 서비스가 제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요 제품쯤에 해당되는 게 서비스 또는 우리가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우리가 제품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 마케팅에서 가격이 되는 거는 제품의 가격이겠죠. 그러면 서비스에서는 가격이 되는 것이 서비스 가격 아니겠어요?
간호 서비스에서의 가격이 뭐겠어요? 결국은 간호 수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호 수가. 이걸 그대로 간호 서비스 마케팅에 적용하자면 간호 서비스는 제품인 거고 간호 수가가 가격인 거죠. 수가로 공략하는 게 가격 전략점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통경로라는 것은 유통경로는 제품 시장에서는 물건이 판매되는 경로를 제품경로, 유통경로라고 그러니까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유통경로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도 유통경로고요. 어떤 환경에서 제공되는가도 유통경로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도 유통경로인 거예요. 우리의 방법, 우리가 또는 전달 체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비스를 생산해서 전달하는 우리가 체계, 전달 체계 또는 전달 방법도 환경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뭐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자와 소비자를 분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공자의 전문성도 유통경로가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라던가 태도도 우리 유통경로가 됩니다. 제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 있게 제공하는가, 또 얼마나 예의 바른 태도로 제공하는가, 이런 것들도 유통경로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위치도 우리가 유통경로가 되는 거예요. 위치. 우리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 위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통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마케팅에서의 유통경로는 우리가 제품 마케팅에서는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가 유통경로겠지만은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유통경로가 제공되는 환경, 전달 방법, 그 다음에 전달하는 사람의 전문성이나 태도, 그 다음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 또는 위치 이런 것들이 유통경로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걸로 공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촉진은 일반 제품 마케팅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하고 인적 접촉을 통해서 알리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이 촉진 활동에 들어가는 게 뭐냐?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광고하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서비스 중에서도 의료 서비스는 의료법에 의해서 광고나 홍보가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 제품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광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많이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광고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의료법에 접촉을 받지 않는 선에서 해줘야 돼요. 우리가 무작정 제품 시장하고는 좀 똑같지 않죠. 뭐 제품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의료 시장은 의료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광고나 홍보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서비스 마케팅 할 때 촉진 활동으로는 우리가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뭐냐면 이미지를 향상하는 것이 우리가 대표적인 요 촉진 전략에 들어갑니다. 요 이미지를 우리가 좋은 이미지, 우리가 긍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우리 병원 조직에서 예를 들자면은 봉사활동 나간다, 이런 거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간호 서비스에 대해서 전문제도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 전문성을 많이 알리는 것. 좀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는 이미지를 알린다던가, 우리가 전문성을 높여서 전문가의 이미지를 향상한다던가, 아니면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간호라는 이미지를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많이 알린다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운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요. 우리 가운 같은 거 예전에는 다 하얀색이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거부감을 갖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을 바꾼다던가 디제이를 바꾼다던가, 그래서 이미지를 좀 더 선호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는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비스 마케팅에서의 촉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피 요소를 이용한다는 거는 제품 마케팅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데 요거를 그대로 서비스 마케팅에 적용하자면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것,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 유통경로로 볼 수 있는 것, 촉진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 요거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 잘 알아보셔야 되죠. 여러분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개발한다. 이건 유통 경로로 놓으셔야 돼요. 전문성 개발하는 것. 그런데 간호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향상시킨다. 전문성을 개발해서 이미지를 많이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 이거는 이미지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촉진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약간 설명에 따라서 우리가 촉진을 골라야 될 것인가, 유통경로를 골라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문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호 서비스 마케팅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는 간호 마케팅 전략의 개발 절차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제목도 괜찮지만 결국은 서비스 마케팅을 우리가 간호 서비스 마케팅을 간호 조직 관리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요 간호 서비스 마케팅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과정 이렇게 이해하세요. 시험 문제도 간호 서비스 마케팅 과정이라고 많이 표현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마케팅을 간호 조직에 그대로 적용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인데 우리가 간호 서비스 마케팅 과정 과정은 우리가 어디다가 조금 메모해 두시자면 우리가 시장 기회를 분석하는 것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장 기회 분석. 마케팅 과정에서 첫 단계가 뭐냐?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시장 지향적이고 외부 지향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시장 기회를 먼저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으면은 이제 마케팅 믹스 활동 우리가 수행을 할 거고 평가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요 시장 기회 분석 요 단계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마케팅 전략 요 부분이 문제로 많이 다뤄집니다. 예. 나머지는 뭐 수행하고 평가하는 거니까 뭐 그대로 수행하고 평가해서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시장 기회 분석 단계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상황 분석이에요. 상황 분석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환경 분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황 분석 또는 환경 분석. 우리 병원 조직에서 또는 간호 조직에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려고 그런다. 그랬을 때 병원의 내외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것을 상황 분석, 환경 분석 이라고 그러는 거죠. 상황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뭐가 있는가? 시장을 쭉 세분화해야 돼요. 그래, 마케팅의 시장을 세분화해 본 다음에 이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으면은 그 중에서 타겟트가 될 수 있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 있는가? 표적 시장. 우리 병원마다 이 시장을 세분화해서 타겟트로 할 수 있는 시장을 표적 시장을 이제 선정을 해주는 거죠. 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표적 시장이 선정됐으면은 지금 현재 그 간호 서비스 또는 병원 의료 서비스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도달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위치에 대한 인식을 포지셔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지셔닝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설정한다는 거. 그래서 시장 기회 분석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분석을 했잖아요. 그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우리 좀 전에도 봤듯이 마케팅 전략은 우리가 제품 시장에서 사용되던 전략을 그대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피 전략을 그대로 사용되는데 그 사피 전략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제품, 그 다음에 가격이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유통 경로가 있었고 촉진 활동이 있었었죠. 일단 서비스 마케팅 과정에서는 거의 요 내용 아니면 요것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 뭐 이 다음부터는 뭐 크게 다루지 않고요. 그래서 먼저 요 상황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상황 분석. 여러분들 우리 교재 보시면은 우리가 환경 분석 또는 상황 분석으로는 경쟁자도 분석해야 되는 거고 소비자도 분석해야 되는 거고 자병원도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거기 어디다가 쓰세요. 우리 저 앞에 전략 기획할 때도 나왔었는데
요 내외적 환경에 대한 자료를 쭉 수집해서 어떤 거는 강점이 될 수 있는가, S, 어떤 거는 약점이 될 수 있는가. 요 강점과 약점은 내부 환경 요소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죠. 우리 병원 안에 다른 병원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파악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요소와 관련해서는 어떤 건 기회가 될 수 있고 위협이 될 수 있는가. 이 SWOT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전략 계획할 때 또 마케팅 할 때 이럴 때 내외적 환경에 대해서 분석해서 어떤 거는 강점, 어떤 건 약점, 어떤 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위협이 될 수 있는가, 요거를 반드시 분석을 해줘야 돼요. 요것이 상황 분석입니다. 시험 문제 예로 많이 나오는 것이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 이런 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장교양. 우리 병원 안에서는 장교양 서비스를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병원 조직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물론 의사협회에서도 반발이 심하지만 우리가 수가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되는데 이런 것들은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협. 그 다음에 인력이 개발된다. 장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대표적으로 이직률이 높아진다. 일하는 간호사가 만족도가 많이 낮더라. 이런 것들은 약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건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 되는가 이거 쭉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환경 분석은 요거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어떤 건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 될 수 있는가 요거 알아보려고 상황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시장 세분화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시장 세분화.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해야 돼요. 세분화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시장을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잖아요. 세분화해야 되죠. 근데 간호 서비스 마케팅에서 시장을 분류할 때 우리가 카무나스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1차 고객은 환자나 병원 직원들, 그 다음 2차 고객은 경쟁단체들, 3차 고객은 이익단체들 이렇게 분류했고요. 그래서 이 시장 세분화를 카무나스는 세 가지로 분류했고요. 이게 80년대 우리가 제시된 이론입니다. 시장 세분화. 90년대 와서 우리가 90년대에 와서는 거기 우리 교재에 참고 이렇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맥도날드 페인이 제시한 간호서비스 마케팅 우리가 표적 시장 세분화를 요 맥도날드 페인은 6가지로 분류했거든요. 이게 90년대 와서 96년도에 제시한 그 간호 서비스 마케팅 시장 세분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맥도날드 페인이 분류한 것이 더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세분화는 맥도날드 페인이 분류한 6가지 시장, 이게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요거 잘 알아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죠. 이 사람은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6가지로 고객이 될 수 있는 시장, 공급과 관련된 시장, 역량을 줄 수 있는 시장, 내부 시장, 그 다음에 리크루트 시장. 리크루트 시장은 우리가 연계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재적인 내부 시장인 리크루트 시장, 연계 시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간호 서비스를 의뢰하는 시장, 이렇게 분류했거든요. 고객이 될 수 있는 시장으로는 환자, 가족, 건강한 개인, 지역 주민, 일반 대중까지 다 포함했고요. 그 다음 공급과 관련해서는 의료 공급업자, 그 다음에 의료업 관련 용역업자, 이런 의료 간호 서비스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공급과 관련된 시장은 이런 시장이 포함되는 거고, 역량을 줄 수 있는 시장은 소비자 단체라던가,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라던가, 정치집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역량을 줄 수 있는 시장이고요. 내부 시장은 병원 내부의 인력자원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리크루트 시장은 연계 시장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간호 인력 내부가 될 수 있는 시장들을 얘기하는데, 간호학생이라던가 지금 휴직하고 있는 간호사라던가 간호교육기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연계시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간호서비스 의뢰할 수 있는 시장은 관련 전문단체라던가 의사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병원에 가정간호부서가 있잖아요. 가정간호부서에서는 우리 병원에서 조기 퇴원한 환자 집에 돌아갔을 때 가정간호사가 집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정간호 서비스 대상자를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 한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 한의사 같은 의료 관련 전문단체나 의사는 간호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의뢰시장. 그래서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카문하우스가 제시한 3가지, 그 다음에 맥도날드 페인이 제시한 6가지 다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특히 맥도날드 페인이 분류한 6가지 시장이 주로 많이 나온다더라. 거 알아보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없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몇 번 출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요 시장을 선호성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시장의 선호성 패턴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할 때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요거는 어디 빈 여백에다가 잠깐 메모해 두세요. 메모해 두시면은,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할 때 맥도날드 페인이 제시한 6가지, 카문하우스가 제시한 3가지, 요게 활용될 수도 있고요. 선호성 패턴에 따라서 시장을 우리가 분류할 수도,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는데, 선호성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우리가 동질적 선호 패턴 시장이 있고요. 여러분들 동질적 선호 패턴 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비자가 원하는 시장 형태를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죠. 요거를 동질적 선호 패턴 시장이다 라고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확산된 선호 패턴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요 확산된 선호 패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 똑같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의료 서비스는 그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제각각 다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확산된 선호 패턴 시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군집화된 선호 패턴 시장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의료 서비스 요구들을 보니까, 우리의 선호성을 보니까 이렇게 몇 개 무리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개 무리로 이렇게, 예, 소집단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시장 형태를 군집화된 선호 패턴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할 때 선호성 패턴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동질적, 확산된, 군집화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조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카문하우스가 분류한 3가지, 그 다음에 맥도날드 페인이 분류한 6가지, 그 다음에 선호성 패턴에 따라서는 동질적, 확산된, 군집화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시장이 세분화됐잖아요. 세분화됐으면은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을 선정을 해줘야 되겠죠. 요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을 선정할 때 여러분들 카문하우스가 제시한 3가지 시장을 다 타겟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차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맥도날드 페인이 제시한 6가지 시장을 다 타겟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고객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시장 세분화에 따라서 표적 시장 선정하는데, 요 표적 시장 선정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을 좀 더 참조하자면, 요 선호성 패턴에 따라서 시장을 동질적, 확산된, 군집화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표적 시장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우리가 전략을 보자면, 여러분들 이 동질적 선호 패턴 시장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대부분의 원하는 의료 서비스의 욕구 형태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표적시장 선정이 동질적 선호 패턴 시장이 다 표적시장이 되겠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비차별화 전략이라 그래요. 비차별화. 이건 차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차별화해서 우리가 표적시장을 선정하면 되죠. 비차별화 전략 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근데 어떤 의료 서비스는 고객마다 원하는 서비스가 다 제각각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확산된 선호 패턴 시장으로 나타났다면 표적 시장이 1대1이에요. 1대1. 1대1 전략으로 표적 시장이 선정될 수밖에 없죠. 각각 대상자가 다 표적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다 다른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몇 개의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럴 때는 표적 시장을 선정할 때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차별화 전략이 이용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차별화 전략이 이용될 수도 있고, 차별화 전략은 이렇게 몇 개의 집단으로 나타났다. 몇 개의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랬을 때 A, B, C로 나타났다면
A, B, C 집단을 다 표적시장으로 선정하는 게 차별화 전략인 거예요. A 집단이 요구하는 서비스, B 집단이 요구하는 서비스, C 집단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각각 다 개발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차별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우리가 집중화 전략이라고 해서 어느 한 집단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우리가 표적시장을 선정할 수 있어요. 요거를 집중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집화된 선호 패턴 시장으로 나타났다면 차별화 전략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집중화 전략으로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여기까지 한 거예요. 표적시장 선정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표적시장이 선정됐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할 것인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인식하는 정도를 포지셔닝이라고 그러는데, 포지셔닝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설정해준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간호 서비스 마케팅 과정에서 시장 규제 분석까지 한 거예요. 분석까지 했고요. 그 다음이 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랬죠. 전략이 수립돼야 되는데,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요 사피 전략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냐면 제품 시장에서 사용하던 사피를 그대로 서비스 마케팅. 여러분들 의료 시장도 요걸 그대로 씁니다. 그랬을 때 요 제품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앞서서 다 얘기했는데 우리 제품은 요 서비스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 만약에 서비스가 제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품으로 마케팅 전략을 하려고 그런다. 이럴 때는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 그러니까 요 제품 전략에 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서비스를 공략하려면은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들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서비스의 질 관리도 여기에 들어가요. 질 관리. 우리 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품질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 조직에서 활용되는 제품 전략쯤에 해당됩니다. 제품 공략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 마케팅을 하려면은 서비스 조직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품질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품 전략쯤에 해당될 거고요. 가격 전략은 간호수가라고 그랬죠. 간호수가. 여러분들 우리 앞서서 간호수가를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의 주된 수가가 일당 수가예요. 일당 수가고 일부 적용하는 게 행위당 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가는 우리가 간호 마케팅을 통해서 수가를 바꿔나갈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느 한 병원 조직에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간호수가를 정부가 정해놨어요.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당 수가, 일부 행위별 수가 적용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한 조직 안에서 노력만으로는 이건 수가 전략을 쓸 수는 없지만 간호 전문 조직 단체에서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일당 수가에서 행위별 수가로 바꿔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한 조직 내에서는 이용할 수는 없죠. 이런 방법이고 그 다음에 유통경로. 여러분들 유통경로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제공되는 환경, 전달 방법, 그 다음에 위치, 장소, 그 다음에 제공하는 사람의 전문성이라던가 태도 이런 것들이 유통경로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쭉 알아셔야 되죠. 그러면은 마케팅 전략으로 유통경로 전략으로는 어떤 걸 들 수 있냐면 우리가 마케팅 전략할 때 서비스 조직에서 유통경로 전략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많이 높이는 것이 높이면은 우리 유통경로 전략으로 대표적인 것이 접근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병원까지 오기 어렵다. 그러면은 화상 진료할 수도 있고 전화로 진료할 수도 있고 상담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대가 많이 밀려서 기다리는 게 어려워서 병원에 잘 안 오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미리 예약받을 수 있어요. 예약받을 수 있고 야간 진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휴일 진료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던가 홍보 책자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정보적으로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도 유통경로 전략쯤에 해당된다더라. 그래서 이 유통경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많이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가 유통경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비스를 전달할 때, 간호 제공할 때 전달 방법, 여러분들 간호 서비스 전달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개발할 수 있거든요. 환자가 입원했을 때 1:1 그 담당 간호사 제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업무별로 접근할 수도 있고, 전달 방법을 통해서 적합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케팅 전략 중에서 유통 경로 전략에 대표적으로 속합니다. 대부분 시험 문제 요거에 나올 거예요. 요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촉진 전략은 우리가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적극적 광고를 제한하도록 한다 했잖아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광고, 홍보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요구할 때는 법에 저촉되면 안 되죠. 그래서 광고, 홍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미지를 많이 향상한다 그랬죠. 향상하는 거. 우리 병원의 이미지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뭐 가운을 바꿔 나갈 수도 있고, 또 봉사활동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미지를 높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여기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전략을 썼다면 사피 전략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런 거 아주 많이 다뤄지는데, 우리 예를 들자면은 우리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조직에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을 했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제품 공략, 제품 전략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병원으로 올 수 없는 노인 환자다. 거동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우리 최근에 이제 화상진료 이런 것들이 뭐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 최근에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이런 걸 새롭게 도입을 한다. 이런 것들, 우리 병원에서 이 화상진료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런 것들은 유통경로 전략을 설명했다고 보셔야 돼.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에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서 병원의 이미지를 좀 더 많이 높였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촉진활동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많이 나올 거예요. 나오고 어떤 전략쯤에 해당되는가 알아보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했을 때 제품을 골라야 될까, 유통 경로를 골라야 될까, 촉진 활동을 골라야 될까, 조금 혼동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간호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을 했다. 이거는 제품을 설명한 거지만은 가정간호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집에 있는 노인도 병원 의료 서비스를 집에서 받게 됐다. 이거는 요걸 설명했다고 보셔야 돼요. 유통경로. 그러니까 가정간호 서비스가 나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거로 고르시면 안 되고, 가정간호 서비스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서비스를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했다면 이거를 설명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제공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더 개발한다. 교육 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을 계속 병원에서 개발했다. 이거는 유통 경로예요. 우리 전문성 개발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제공하는 사람의 전문성 개발, 전문성을 좀 더 높여서 전문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유통 경로죠. 그런데 우리가 전문 간호사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위상을 많이 높였다. 이거는 이미지를, 전문성 있는 이미지를 많이 높인 걸 설명했기 때문에 그건 촉진 전략을 우리가 설명했다고 봐야 돼요. 어렵죠? 설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4가지 중에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할 거고요.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33번 문제 가시면은 3번 문제에서 MBA에 관한 설명 중 특징으로 맞는 것, 특징 지우시고 장점 이렇게 하시는 게 내용하고 좀 맞습니다. MBA 장점으로 맞는 것 이라고 그랬는데,
1번에 환경 변화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이거 틀리죠. 왜냐하면 MBO는 상하급자 간에 공동으로 목표 설정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동안에 환경이 바뀌면은 목표를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상하급자 간에 공동으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이거 틀려요. 그 다음에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 충돌 시 조절이 가능하다. 우리 상위 목표하고 하위 목표 간에 우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조절이 가능하다 또는 조절이 쉽다라고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조절이 쉽다. 요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개인과 집단의 목표가 동일하게 해준다. 이게 답이에요. 여기 답이 아마 2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번으로 바꾸셔야 돼요. MBO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다시 조정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직과 부서와 단위와 개인과 목표가 동일하게 또는 일관되게 설정이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은 통제에 의한 관리다. 틀리죠. MBO 기법은 통제에 의한 관리를 우리가 참여에 의한 관리로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에 의한 관리다. 요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답을 2번에서 3번으로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쭉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쭉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 간호서비스 마케팅에서 됐는데 마케팅 개념 잘 알아두실 것, 서비스의 특징 잘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서비스 마케팅 과정에서 요 시장규의 분석 단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마케팅 전략 4가지 요 제품 시장에서 사용되는 건데 서비스 시장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